15,000 광년박 우주 공간에서 35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2분 주기로 전파 펄스를 쏘아보내는 천체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신호를 처음 포착했을 때는 전형적인 펄서 신호로 보였지만 회전 속도를 계산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이 천체는 펄서가 신호를 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렬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체 물리학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현상의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주 머치슨 지역의 전파 망원경 어레이가 2022년에 이 신호를 식별했을 때 연구진은 즉시 과거 관측 기록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GPMJ21839-12라 명명된 이 전파원이 1988년부터 꾸준히 관측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펄서는 중성자별이 자전하면서 자기극 방향으로 강력한 전파빔을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회전 주기마다 한 번씩 빔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펄스처럼 감지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펄서의 주기는 밀리초에서 수초 사이인데 연구진이 35년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산한 이 천체의 회전 주기는 21분 58초였습니다. 통상적인 펄서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느린 속도였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긴 세월 동안 회전 속도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느리게 회전하는 펄서라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이제 그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펄서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우주로 방출하면서 회전 에너지를 잃어가니까요. 만약 이 천체가 정말 느려지고 있다면 35년 동안 0.282초 이상 주기가 늘어났을 텐데 데이터에서는 그런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변화라면 충분히 측정 가능한 수준인데도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펄서는 빠르게 회전할 때보다 천천히 회전할 때 더 빨리 느려집니다. 회전 에너지 손실률이 각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체는 극단적으로 느린 회전에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이건 설명하기 매우 까다로운 관측 결과였죠. 중성자별의 물리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극한적인 밀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물질이 지름 맨해튼 섬 정도의 구체로 압축된 천체가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항성 핵이 중력 붕괴를 거치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 축 퇴압이 더 이상의 붕괴를 막아낸 상태죠. 이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설탕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이 전 인류 무게리 수백 배에 달할 정도예요. 이런 극단 환경에서는 자기장도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중성자별 표면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10조 배 이상 강하죠. 자, 이제 여러분은 중성자별이 얼마나 극단적인 천체인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이 바로 펄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핵심인데 동시에 우리의 22분 천체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이 펄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중성자별 표면 근처에서 전자가 강력한 자기장을 따라 가속되면 곡률복사라는 과정으로 고에너지 광자를 방출합니다. 이 광자가 강한 자기장 속을 이동하다가 임계 조건에 도달하면 광자와 광자 상호작용으로 전자와 양전자 쌍이 생성되죠. 새로 생성된 입자들은 다시 자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싱크로트론 복사로 또 다른 광자를 방출하고 이 광자들이 다시 입자 쌍을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 양전자, 쌍 캐스케이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면서 관측 가능한 강도의 전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충분히 빠른 회전과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펄서가 너무 느려지면 자기권에서 입자를 가속시킬 전압이 부족해져서 쌍 캐스케이드를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이 임계 상태를 펄서 데스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회전 주기와 주기 변화율로 정의되는 파라미터 공간에서 특정 경계선 아래로 떨어지면 펄서는 전파 방출을 멈추게 되죠. 실제로 관측된 대부분의 펄서는 이 데스라인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22분 주기 천체는 데스라인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회전 주기가 1318초나 되는데 주기 변화율은 극도로 낮아서 표준 펄서 이론으로는 전파를 방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천체에서 나오는 강한 전파 신호를 분명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천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표준 펄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 과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처음 고려한 가능성은 마그네타였습니다. 마그네타는 중성자별 중에서도 특히 강한 자기장을 가진 천체로 일반 중성자별보다도 수백에서 수천 배 더 강한 자기장을 자랑하죠. 이렇게 강한 자기장은 별의 외곽 지각에 엄청난 응력을 가합니다. 별이 회전하면서 느려지면 원심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별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면서 지각에 긴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긴장이 임계점을 넘으면 별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각의 일부가 갑자기 재배열되면서 자기장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방출되죠. 2004년에 관측된 SGI 1806-20의 거대 플레어는 태양이 10만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한순간에 쏟아냈습니다. 마그네타 모델은 느린 회전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파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마그네타의 폭발적 활동은 X선 파장에서 매우 밝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 천체의 위치를 X선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아무런 신호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별지진은 본질적으로 일시적 현상이에요. 에너지 방출은 수주에서 길어야 수년 안에 끝나는데 이 신호는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측되었거든요. 마그네타의 자기장이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활동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마그네타 가설도 관측 사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죠. 마그네타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성자별이 아닌 다른 천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연구진이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은 고자기장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진화 끝에 남긴 잔해로 중성자별처럼 극단적으로 압축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진 천체죠. 전자축 퇴합이 중력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백색 외성은 매우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백색 외성의 자기장이 충분히 강하다면 회전하면서 전파를 방출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AR 스코르피온이라는 백색 외성 펄서가 발견된 바 있죠. 백색 외성은 중성자별보다 회전 에너지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느린 회전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 가설에도 난관이 있습니다. AR 스코르피온의 전파 광도는 22분 신호보다 약 1000배 정도 낮아요. 우리가 관측하는 전파 밝기를 백색 외성으로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관측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관측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백색 외성의 자기장 세기와 회전 주기의 관계를 고려하면 22분이라는 긴 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죠. 연구진은 더 이색적인 가능성들도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색 외성 쌍성계에서의 자기 상호작용이나 거대 가스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자기권 결합 같은 시나리오죠. 목성과 그 위성 2호 사이에서 관측되는 전파 방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호가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전류를 유도하고 이것이 전파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이에요. 비슷한 과정이 항서행성계나 쌍성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전파는 일반적으로 매우 약해요. 관측된 밝기보다 약 1억 배 정도 낮은 수준이죠. 따라서 이 시나리오들도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체 모델로는 이 신호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신호가 보여주는 세부적인 특성들입니다. 펄스의 지속 시간은 매번 다르고 도착 시간도 예측값을 기준으로 앞뒤로 수분씩 변동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평균을 내면 매우 정확한 주기성이 나타나죠. 또한 편광 특성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전파의 편광각이 펄스 중간에 갑자기 수직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관측되는데, 이건 회전하는 쌍극자 자기장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는 이 천체가 실제로 회전하고 있으며 자기축과 회전축이 정렬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펄서의 고전적인 특성이죠. 이 모든 관측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편광 특성과 주기성은 분명히 회전하는 중성자별의 특징을 보이는데, 회전 속도와 안정성은 표준 펄서 이론과 맞지 않아요. 백색 외성이나 다른 천체로 설명하려고 해도 관측된 밝기를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천체는 펄서라고 부르기엔 너무 느리고 죽었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중성자별의 전파 방출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다. 둘째,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자기 천체가 존재한다. 셋째, 여러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시스템이다. 어느 것이든 기존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중성자별의 자기장 구조가 단순한 쌍극자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극자나 팔극자 성분이 강하다면 회전 에너지 손실률이 기존 모델의 예측과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중성자별 내부의 초유체 성분이 회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간헐적으로 방출하는 글리치 현상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펄서는 가끔 갑자기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글리치를 겪는데, 이는 내부 초유체와 외부 지각 사이의 각운동량 재분배로 설명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자기장 재구성과 결합된다면 예상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전파 방출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론적 가능성은 화석 디스크입니다. 중성자별 주변에 낙하물질로 형성된 잔류 원반이 있다면 이 원반과 자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입자 가속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밀리초 펄서의 형성 시나리오에서 강착 원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천체도 과거의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원반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자기권과의 경계면에서 전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죠.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회전이 느려도 입자 가속과 전파 방출이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이 천체가 실제로는 쌍성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성자별과 저질량 동반성이 서로를 돌면서 복잡한 자기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면 관측되는 22분 주기는 궤도 주기나 자기 활동 주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관측된 편광 특성이 회전하는 자기 쌍극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쌍성 상호작용보다는 실제 회전 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다파장 관측이 필요한 상황이죠. 천문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천체가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이 신호가 35년간 데이터에 숨어 있다가 최근에야 식별되었다는 사실은 비슷한 천체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느리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밝기가 낮고 간헐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펄서 탐색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더 많은 사례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진은 유사한 신호를 찾기 위한 탐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의 개체수를 파악하면 중성자별의 진화 경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펄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이 느려져 결국 전파 방출을 멈추고 죽은 중성자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 데스라인을 넘어서도 다른 메커니즘으로 전파를 방출할 수 있다면 우리 은하에 있는 활동적인 중성자별의 수가 기존 추정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성자별의 생애 주기와 은하 내 분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 발견은 중력파 천문학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여러 밀리초 펄서의 도착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초거대 블랙홀 쌍성계가 만드는 저주파 중력파를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펄서는 극도로 안정적인 시계 역할을 하는데 중력파가 지나가면 시공간이 왜곡되어 펄서 신호의 도착 시간이 미세하게 변하죠. 만약 느리게 회전하는 펄서들이 생각보다 많고 안정적이라면 펄서 타이밍 어레이에 활용할 수 있는 표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양한 회전 주기를 가진 펄서들을 조합하면 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중력파를 탐색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연구는 극한 물리학 실험실로서 중성자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중성자별 내부의 물질 상태 방정식은 현대 핵물리학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예요. 핵 밀도의 몇 배에 달하는 초고밀도에서 강한 핵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지상 실험으로 재련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별의 질량 반지름 관계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상태 방정식을 제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성자별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해야 하죠. 22분 천체 같은 이상한 사례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물리학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천체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전파 관측을 계속해서 장기적인 타이밍 특성을 더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회전 감속률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글리치 같은 불규칙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X선과 감마선 관측을 통해 고에너지 방출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민감한 X선 망원경으로 장시간 노출하면 미약한 신호라도 검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셋째, 적외선과 가시광선 관측으로 동반성이나 잔류 원반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편광 특성을 더 상세히 분석해서 자기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죠. 이론적으로는 더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다극자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의 전자기역학을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고 관측과 비교해야 해요. 또한 중성자별 내부의 초유체 역학과 지각 코어 결합 메커니즘을 더 정밀하게 모델링해서 회전 진화와 자기장 진화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강착 원반과 자기권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요. 이런 이론 연구들이 관측과 결합되면 이 천체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발견은 우주가 우리의 이론적 틀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천문학 역사를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발견이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가 많아요. 펄서의 첫 발견이 그랬고, 감마선 폭발의 발견이 그랬으며, 빠른 전파 폭발의 발견이 그랬죠. 22분 신호도 그런 발견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이론의 경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물리학을 탐구하게 만드는 관측 결과는 과학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결국 이 신호의 정체가 무엇이든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주는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현상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이론은 계속 시험받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드러날 겁니다. 차세대 전파 망원경인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가 완성되면 훨씬 더 민감한 탐색이 가능해져서 22분 천체 같은 특이한 신호원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성자별과 강자기장 천체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미지를 향한 탐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더 깊이 파고들어 답을 찾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22분 신호는 단순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발견으로 이끄는 실마리입니다. 이 신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 우리는 중성자별의 물리학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천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천체는 아직 이름보다 질문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펄서라고 부르기엔 너무 느리고 죽었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살아있는 예외죠. 그것이 바로 천문학의 매력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